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0일입니다. 이제 미국이 20년 전쟁을 끝내고 카불 공항에서 철수하는 날이 하루 딱 남았습니다.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에게 진다는 역사의 어떤 법칙을 또다시 확인해 주는 셈입니다. 지금 배부른 대한민국 국군이 배고픈 북한군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북한군은 탈레반과는 질이 다릅니다. 그 배고픈 북한 군대는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부른 국군은 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군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군을 적으로 보지 마라,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사니까 경제력이 북한의 50배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아프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접근하는 IS의 아프간 지부 소속 테러단이 끌고 갔던 차량을 미군이 드론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미군은 다수의 IS 테러 분자들을 죽였다. 2차 폭파가 있었던 것으로 봐가지고 많은 폭발물이 적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탈레반은 이것은 주권 침해라고 미국에 항의를 하고 있고 민간인 사상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화두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미국의 대테러 전략이 이번 아프간 철수를 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는 겁니다. 매우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한 4년 뒤, 5년 뒤에 효과가 드러난다면은 앞으로 지구 전체가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내므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체가 이제 중동 테러 요원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60만 평방킬로미터의 산악지대 국가입니다. 굉장한 크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월남의 2배입니다. 면적이 한국의 3배를 넘습니다. 그리고 6,000m, 7,000m 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약 10,000명의 테러 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알카에다도 I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레반도 미국에 의해서 테러 집단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집단이 장악한 아프간이니까 테러 조직들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군이 철수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럼 2,500명만 달랑 빠져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미군이 한때 10만 명 이상 거기 주둔하면서 구축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모조리 포기하는 겁니다. 바그람 공군기지라는 아주 거대한 기지가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아마 가장 큰 미군 기지였을 거예요. 그것도 포기를 합니다. 포기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CIA 지부, 막강한 CIA 지부 또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카불 시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 중에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거기 한때 5,000명 이상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CIA 지부라든지 바그람 공군기지라든지 미국 대사관은 다 이 정보 수집에 필요한 조직이죠.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하면은 미국이 앞으로
어제까지는 그래도 드론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 테러 조직을 응징할 때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보 인프라가 같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테러 정보 인프라가 같이 포기된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른 수단이 있느냐? 물론 모색은 할 겁니다. 첫째,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모두 다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므로 미국의 정보기관이 감청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면은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진짜 정보는 지상에서 나오고 인적 정보에서 나오는 거죠. 이 통신 정보만 가지고 공격을 했다가 민간인을 때리면은 그 부작용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통신 감청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그 다음에 드론 공격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요사이 테러 작전에서 주 무기는 드론입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드론 공격으로 중동에서 미국이 죽인 이 테러 분자가 한 17,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17,000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해가지고 죽인 테러 분자가 한 10,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상당수가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드론을 어디서 띄우느냐는 겁니다. 이제 바그람 공군기지도 없어졌으니까 아프간에서는 띄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카타르에 미군기지가 큰 게 있습니다. 카타르나 아니면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비행거리가 많습니다. 많이 걸립니다. 비행거리 목표까지 아프간을 목표로 설정한다면은 그러면은 채공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작전할 수 있는 채공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띄웠을 때 그 목표 지역까지 가는 사이에 현장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겟으로 설정했던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해버렸다든지 아니면 민간인과 섞여버렸다든지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대안을 찾을 것이냐라고 떠오르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데서 기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유력한 곳이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때 이 아프간 전쟁할 때 미군 기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당시 대통령 카리모프의 인권 단합을 비판을 하니까 쫓아내 버렸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카리모프가 죽고 나서 새로 등장한 정권이 친미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는 다 과거에 소련의 일원이었습니다. 과연 우즈벡 정부가 푸틴 눈치 보지 않고 기지를 제공할 것이냐 하는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IS 등 이 극단주의적 테러 조직에 대한 미국의 응징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탈레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탈레반이 보호한 알카에다에 의해서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미국이 탈레반 정권과 손을 잡고 라이벌 되는 테러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런 징조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카불 공항을 미군이 아는 미군이 경비를 했습니다. 카불 한 5,000명 보내가지고. 그러나 그 외곽은 탈레반이 맡겼어요. 탈레반에 맡겨놓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폭 테러범이 공항 바로 앞에까지 접근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13명의 미군 죽이고 170명의 아프간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걸 막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중부지역 사령부에서는 탈레반이 협조적이라고 오히려 탈레반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 탈레반이 계속 협조할 거냐? 그거 좀 어렵죠. 왜냐하면 탈레반도 테러 조직이고 알카에다도 테러 조직이고 그 목표는 거의 비슷하고 서로 동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할까요? 다만 한 예외는 있습니다. IS는 탈레반과 상극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탈레반이 보면은 어떤 감옥을 접수하면은 다른 사람 다 풀어주더라도 이 IS 요원들은 풀어주지 않고 때로는 사형 집행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탈레반과 미국이 협조를 한다?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탈레반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미국의 국내법이 있으므로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아프간 철군으로 해서 미국 군인들의 희생은 다소 조금 줄었을지 모르지만은 테러 조직들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앞으로 더 왕성하게 테러를 가하게 될 것이고 서방 세계 또는 내부 세계에 대한 테러가 증가할 때 과연 수치적으로 이게 더 안전한 것이었느냐, 오히려 인명살상을 더 많이 하는 바보짓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군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게 바이든의 철군 정책의 제1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미 헛것이 됐다는 것은 이번 테러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전사한 것은 이번이 2020년 작년 초 이후 처음이니까 한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가도 한 2명, 3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철군을 해버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군만 죽었습니까? 미군이 한 2,300명, 나토 소속 군인들이 한 1,200명, 합쳐서 약 3,500명이 전사를 했는데 같이 싸운 아프간 정규군은 66,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군대가 무너졌다고 계속 욕만 하는데 연간 2-3명 죽는 것도 참지 못해가지고 철군해버린 바이든 대통령 되면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말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역사의 기록이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